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두 가지 큰 걸림돌이 지금 있지요. 그래서 그 민생과 국가 안보를 살피기 위한 그런 정치의 순기능이 올스톱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커다란 걸림돌, 여러분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겁니다. 한쪽은 이재명, 우리나라 슈퍼 일당의 당 대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재판만 4개 받고 있고 곧 5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소가 되는 순간 말이죠. 7가지 사건, 11가지 혐의, 4, 7, 11 그러잖아요. 재판 4개, 사건 7개, 혐의 11개, 4, 7, 11. 민주당이란 정당이 우리나라 민주발전과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 원천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들 당 대표를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 어찌됐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을 제껴놓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묘한 그 운명 공동체처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게 허물어지는 순간 뭔가 판을 완전히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것이 지금 민주당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이렇게 딱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쪽에는 뭐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런저런 의혹 제기, 뭐 스캔들, 뭐 문자 메시지, 녹취 이런 것들 이 인간이 하나씩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나씩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잡고 동시에 국민의힘을 잡고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동력을 잡고 있잖아요. 옴짝달싹 못하게 최재형이라고 하는 친북 인사 미국에서 뭐 목사를 안수를 받았다는 그 사람 최재형 명품백을 줬다느니 뭐 화장품 세트를 줬다느니 뭐 그러면서 뭔가 청탁을 했다느니 이걸로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시끄러웠습니까? 서울의 소리에 있는 이명수라는 사람이 또 뭐 7시간짜리 녹취록이니 또 뭐 어디 뭐 산책을 나왔는데 산책을 다 찍었다느니 그 뒤로 또 이 최재형이 명품백을 사고 하는데 이재영과 서울의 소리가 뒤에서 계속 공작을 했잖아요. 그 사람 물러나자 뭐 김대남이라고 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이었다는 사람이 또 자기가 용인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좌절이 되자 그것을 뭐 앙심을 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공천을 가지고 이리저리 뭐 장난질을 쳤던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의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제 그랬는데 그것도 한 곱이 넘어가니까 명태균이라는 이 정치 브로커가 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을 또 자랑을 하면서 아무튼 자고 일어나면 느낌의 그런 국민들의 느낌이 그런 거죠. 어떻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가 터졌다 그러면 김건희냐. 기승전 건희, 기승전 김건희.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이름 세 글자는 자기네들한테 블루칩이다. 선거는 앞으로 무슨 선거가 됐든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끝나면 그 선거는 최소한 현행 유지를 한다든지 크게 이기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해법은 뭐냐? 이렇게 보여지죠.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는 이제 사법부가
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 1심이 아무리 2심, 3심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심 선고의 형량을 보면은 이제 그 주인 이재명의 앞날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고비를 넘기면 뭔가 새로운 해법이 보일 것이다. 어마어마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민주당이 내부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고 가장 불행한 것은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전후로 해서 11월 25일, 11월 25일 뭐 그 어간에 민주당과 일부 좌파 세력들이 서울 시내를 완전히 장악하는 어마어마한 군중 집회를 열고 선동하고 제2의 촛불 시즌 2, 촛불 시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그때의 그 광장 집회, 광화문 서울역 시청 앞 남대문 이 일대를 군중으로 가득 메우는 그러한 사태를 야기하려고 뭔가 지금 대단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호락호락 물러나겠습니까? 1심 선고가 회복할 수 없는 대법원까지도 절대 무죄가 나올 수 없는 당선 무효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피선거권 탈의 전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1심 선고가 나올 경우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듯한 벼랑 끝 전술을 쓰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의 전략은 뭐냐? 차별화죠. 차별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자기를 여당 내의 야당 스스로를 여당 그러면 저쪽에 이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 안에 자기가 또 다른 야당이 된다. 이제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용산과의 차별화. 뭐 이런 얘기는 심지어 전략기획 부총장이 이미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은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이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한동훈은 여당 내 야당이 됐다. 말이 좀 매우 그 파라독스 같은 느낌이 아이러니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저는 맞는 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당 지도부가 야당이 됩니다. 야당이 됩니까? 그런데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기능은 여당 내 야당이다. 용산과 차별하다. 김 여사의 문제가 이미 방어할 수준을 넘고 있다. 방어선을 넘고 있다. 흥부를 도려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대통령실에서는 아무튼 조폭도 넘버 2가 넘버 1 등에 칼을 꽂지는 않는다. 어떻게 한동훈이 윤석열 등에 칼을 꽂는단 말이냐. 이제 그런 말들을 또 하고 있는데 뭐 말은 말일 뿐 뭐둘 사이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 있고 복대가 아니라 이제 면담을 하겠다 이거죠.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 옆에 앉혀놓고 한동훈 만난다. 둘이서만 만나면 서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둘이서 만나는 건 안 만나겠다 이거 아닙니까? 반드시 옆에 그런 사람을 하나 앉혀가지고 그 나중에 헛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그거는 그냥 말뿐이고요. 그만큼 둘이서만 하는 것은 녹취를 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대화하면서 녹취를 할 수 없으니 둘이서 만나는 건 서로 따로 딴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옆에 제3자를 앉혀놔야 된다. 그 제3자를 앉혀놓는다는 의미에서의 정진석. 그래서 독대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 투 트랙을 넘어서서 쓰리 트랙을 하려고 하고 있죠. 상설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국정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예, 3트랙 중에서 이제 문제는 김건희 특검이죠. 어, 지금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혐의가 14가지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작,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저 이전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뭐 등등 이걸 추가로 이제 거기 넣어놓은 겁니다. 음, 김건희 여사가 이 국면에서는 사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강력하게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사과를 하겠다. 원하는 대로 사과를 하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과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예, 사과해서 그걸로 끝나느냐? 절대 아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있는 것이 사과한 거였습니다. 사과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의혹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눈물을 짓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이 거기서 끝낼 리가 없습니다. 사과는 어떻게 해서 끝나느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그게 김건희 여사 문제가 끝날까요? 그렇게도 안 끝납니다.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났지만 김정숙 여사의 의혹 끝날 수가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입니다. 2027년 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절대 이걸 꽉 물고 놔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끝나느냐? 구속수감. 근데 그 길로 가는 첫 번째의 열쇠가 사과를 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과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용산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결국은 바뀌지 않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 검찰이 일단 판단을 다 끝냈어요. 명품백도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불기소, 김문희 여사는 죄가 없다. 이제 남아있는 건 정치적인 건데 꼭 정치적인 것만 남아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공수처 조사가 있죠. 그 다음에 특검이 있죠. 이제 이 특검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 사과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3가지 뭐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대외 활동을 중단해라.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는 인적 쇄신을 해라. 그 다음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에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적극 협조하라. 뭐 대외 활동 자제하고 인적 쇄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적극 협조하라. 이 대목입니다. 뭐에 협조하라는 거야? 특검이 발동되면 특검에 협조하라는 뜻인가? 한동훈 대표가 그건 아니라고 또 하더군요. 그러나 얼핏 듣기에 공수처 수사, 특검, 협조하라. 이런 말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적극 협조하라. 적극 하라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하야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드디어 꺼냈더군요. 이제 탄핵 가지고 약발이 잘 안 먹히니까 탄핵에 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야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하야. 그런 말까지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묘하게도 한동훈, 이재명 이 두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동 타겟을 만들어 놓고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지요. 우리나라 국민 정서는 이렇게 이재명, 한동훈이란 두 남성이 김건희란 한 여성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놓고 향끝으로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는 것. 반드시 이게 어떤 역풍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 한동훈 두 남성이 여야 대표가 대통령 부인 여성 한 명을 막다른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서 창 끝으로 찔러대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이것이 반드시 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점을 그런 프레임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거기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활로가 문제 해법의 단초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